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복부 비만 한의사의 아침 운동 100일이라는 책인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사소한 일에도 솟구치는 혈압, 위기의 한의사의 인생을 바꾼 좌충우돌 아침 운동 도전기. 와, 재밌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정경진.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 한의과대학원에서 예방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의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20여 년의 진료 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젊은 날이 훌쩍 지나가면서 50을 넘긴 어느 시점부턴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생활이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가? 내 생활의 주인이 내가 맞는 걸까?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진료가 끝나면 매일 2-3개씩 잡혀있는 약속과 모임을 찾아다니고 술자리까지 다 참석하고 나면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골아떨어지고 날이 밝으면 다시 병원으로 향하고 거기에 환자들에게 뱃살이 찌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왔건만 자신은 복부 비만이 되어가면서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의 여유는 사라져가니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의감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로 바뀌면서 저자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인생 후반부를 향한 새 출발을 도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간의 아침 운동이라는 거창한 도전이 시작되었는데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복부 비만 한의사였대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100일을 돌파하고 나니 200일, 300일로 이어졌고 이제는 운동이 없는 생활을 단 하루도 상상하기 어려워진 상태. 그리고 운동을 하기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크게 변했다고 해요. 또 몸무게는 100일 만에 6kg이 빠지고 허리는 36인치에서 33인치까지로 줄고 뱃살은 빠지고 허리와 허벅지는 단단해지고 피부색도 몰라볼 정도로 너무 좋아져서 소위 꽃중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활성화된 몸은 반응도 빨라지고 섬세해지고 입맛도 변해서 몸이 스스로 알아서 몸에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멀리 하고 아침 운동을 하니까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서 하루도 더 길어지고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성격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태도나 소명의식도 크게 변하는 등 100일간의 아침 운동을 통해 몸도 완전히 바뀌고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아침 운동 첫날부터 100일까지의 그 여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날에서 10일까지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10일에서 20일까지는 몸의 엔진을 키우자, 20일에서 30일까지는 음식의 유혹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30일에서 40일까지는 몸속 장기들과의 대화, 40일에서 50일까지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50일에서 60일까지는 달리기의 즐거움, 60일에서 70일까지는 건강 나이는 내가 만든다, 70일에서 80일까지는 세포들이 깨어나는 소리, 80일에서 90일까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90일에서 100일까지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는 아침 운동 100일 그 이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침 운동 1일째, 일단 뛰어라 또는 일단 걸어라. 첫날은 일단 시작하는 거죠. 필요한 건 차차 알게 된다고 하고요. 그동안 우리는 머리를 충분히 많이 썼고 생각은 많은데 몸 움직임이 적은 것이 건강을 가로막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운동 첫날에는 받았던 한강변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2-3분은 걷다가 1-2분은 뛰고 그렇게 걷기를 반복하면서 목표로 했던 4km를 완주하게 되는데요. 2일 날에는 갑자기 지인들이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 나섰는데 완전 저질 체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 3일, 바로 3일 차에는 아침 운동 첫째 날, 둘째 날에 의욕만 앞서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몸이 피로하고 통증도 느끼면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겁도 덜컥 났던 거죠. 또 온몸은 쑤시고 다리는 천근만근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포기보다는
첫날처럼 4km를 목표로 하되 뛰는 것은 단념하고 거의 대부분 구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아침 운동 코스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둘레길 걷기를 하면서 아침에 자신의 몸과의 대화도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후유증이 심했던 첫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제는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되니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강시민공원을 걷고 뛰고 하면서 이번에는 거리를 늘려서 5km 정도를 다녀온 거죠. 또 5km에서 8km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운동량이 점차 늘어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해냈다니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여명이 틀 무렵 걷기를 시작하니 괜한 흥분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등 저자는 점차 아침 운동의 매력과 즐거움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대신에 조금 적응이 되어 간다고 해서 자칫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러면서 9km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의식적으로 운동 거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아닌데 움직임이 좀 편해지고 피로를 덜 느끼게 되니까 몸이 알아서 점차 운동에 대한 요구를 늘려나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걸으면서 드는 상념도 좋다. 조용한 가운데 드는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평소 시간이 없어서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즐겁다. 아침 2시간, 나만의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지만 단 10분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나만 해도 얼마 전까지 그런 정신없는 생활이 촌음을 아껴 쓰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으니 말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에서 1시간은 무조건 자신을 위한 시간. 그것도 머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한 시간을 꼭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침 스트레칭, 아침 걷기 이렇게 저만의 아침 루틴을 짜서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운동을 파악해보고 그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도록 이런 책을 통해 동기부여를 더 강하게 해보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도 조언하는데요.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어느 구간에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병이 나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의사나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의 전문가를 찾아서 내 몸에 맞게 올바른 운동을 배워가는 것, 그것도 내 몸과 내 삶을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시 산행에도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걷다 보면 또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 저자는 아침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간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 하루가 길다. 시간이 참 천천히 가서 좋다.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이 들면서 하루를 길게 사용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2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날 뿐이고 그 늘어난 시간을 대부분 운동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분명히 여유가 생겼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 활동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시간에 쫓기거나 늦게까지 과음한 탓에 항상 피곤해 있던 이전과 달리 원기 있고 여유롭게 일상을 지내면서 스스로 시간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저자는 100일간의 아침 운동을 진행하면서 항상 즐겁고 항상 쉽기만 했던 게 아니라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10여일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운동을 빠질 핑계를 찾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어제 늦게 잤는데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100일 동안은 절대 예외를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 밖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다 20일쯤 지나자 그런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30일, 바로 한 달을 넘어가면서는 자명종을 끄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운동복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기까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흐르듯 자동으로 이루어져 생각이 비집고 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흐르면서 이제는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다음날 아침 운동을 기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이지요.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를 발견하고 습관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1일에서 20일, 몸의 엔진을 키우자. 이제 운동거리는 전체 10km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1km 정도 뛰고 힘들면 1km 정도는 느긋하게 걷고 하는 방식으로 완주를 하는 거죠. 뛸 때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벅차오는 증상이 있었는데 초반보다는 많이 완화되면서 점차 운동 능력도 높아져 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폐는 문신에 비유한대요. 그만큼 심장의 중요성이 크다는 건데요.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듯이 건강을 위해서도 심폐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운동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심폐기능이고 운동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는 결과도 심폐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은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동력원입니다. 자동차에 비한다면 엔진이 곧 심장이 셈이지요. 허준 선생 역시 동의보감에 모든 장기는 작아야 좋다고 기술하면서도 유독 심장만은 클수록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엄청난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순환하는 혈관계통에 콜레스테롤이나 독소가 쌓이고 탁해질수록 심장에는 부담이 갑니다. 심장은 원래 평생 규칙적으로 뛰도록 타고난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이 급격히 많이 뛴다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무리가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을 진맥해보면 맥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심장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뜻합니다. 심장에 때가 끼지 않고 놀랄 일이 없다고 한다면 또 평소에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심장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청소를 하듯이 우리 심장도 타고난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이 바로 운동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청결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이제 저자는 아침 운동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모임이 있어 다른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산책으로 아침 운동을 대신하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한 즐기는 거죠. 이제는 아침 운동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아침 시간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또 걷기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짧아져도 운동량은 충분할 정도로 다리에 힘도 잘 들어가는 등 체력도 좋아지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장난치고 구르고 달리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숨을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심장이 타고난 대로 잘 움직일 때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숨차고 가슴이 벅찬 것은 모두 심장을 평소에 잘 관리해주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늘 고르게 뛰는 게 좋습니다. 펌프 기능이 뛰어나서 천천히 박동하면서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런 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운동이고 특히 걷기와 달리기가 제일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가 순환이 안 되거나 비만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가해질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놀라거나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니 숨차다고 지레 겁먹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3일이 되면서 저자의 아침 운동 100일 도전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정착이 되면 이제 나머지 날들의 습관은 자동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점차 늘어 2시간 정도 했던 아침 운동 시간도 또 늘어나면서 총 3시간 정도가 됐는데
이 중 30분 정도는 집과 운동하는 장소를 오가는 시간이고 또 30분 정도는 한강에서 지인을 만나거나 또는 운동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 30분 내외가 바로 순수하게 걷거나 뛰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단단한 상태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좌충우돌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반복해 가면서 그 운동하는 시간과 장소에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곧 습관이 될 것이라는 감이 왔던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고 또 운동도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제대로 운동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기나 등산을 할 때 호흡 습관을 좋게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할 때에는 특히 코로 호흡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과정을 온전히 코로만 한다면 운동에 집중하기도 좋고 기운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깊은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복부의 율동과 더불어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의 중심은 코입니다. 몸통의 중심은 배, 특히 그 중에서도 배꼽 부위겠죠. 중심이 바로 서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흡 역시 얼굴의 중심인 코와 몸통의 중심인 배가 일직선으로 상호 호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지면 우리 몸의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의 피로도도 줄여주어 장시간 운동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만 숨을 쉬면 코 속으로 공기가 잘 통하게 되면서 코 안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열을 식혀줍니다. 당연히 비염, 축농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코는 눈과 귀, 뇌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숨으로 공기를 통하게 되면 눈과 귀, 뇌의 과열로 오는 눈의 안구 건조증과 녹내장, 귀의 중이염과 이명, 뇌의 뇌하수체 호르몬 장애와 갑상선 기능 장애까지 예방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폐 건강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이 되고 또 심폐기능이 강화되면 신진대사도 높아지게 되고 또 호흡은 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폐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심장과의 부조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호흡 능력, 즉 심폐지구력을 잘 관리해주면 그만큼 노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명상,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호흡법을 무척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배워두거나 또는 평상시나 또 걷기와 달리기를 할 때 호흡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면서 운동 습관을 들이면서 코 호흡과 복식 호흡에 차츰 익숙해지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또 걷는 자세도 바른 자세로 익혀서 잘 걷는 습관이 운동의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자의 아침 운동이 21일 정도가 되니까 그동안 신경 썼던 자세도 좋아지니 뛰는데 힘도 훨씬 전략되었다고 해요. 또 아침 운동을 마무리하고 샤워한 뒤 먹는 아침은 정말 꿀맛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항상 먹어왔던 아침밥이었는데도 예전엔 그냥 먹었다면 아침 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아침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요즘 세상은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비만이야말로 가장 나쁜 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의보감은 비만의 원인으로 곡기가 원기를 이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기는 곡식으로 만든 음식. 주위에서 보면 잘 먹지만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만을 극복하려면 보통 식이 조절을 병행해야 비로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따로 식사를 조절하지 않고도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거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운동은 우리 몸의 원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원기가 튼튼하면 곡기를 이기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원기가 약한 사람보다 살이 잘 안 찔 수밖에요. 반면에 곡기가 강하면 원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또 운동으로 몸에 리듬감이 생기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알기 시작하면 입맛이 먼저 변합니다. 저도 짜고 매운 걸 아주 탐닉하던 편이었지만 운동을 할수록 입맛이 싱겁게 변해갔고 점점 자극적인 식당 음식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몸이 곡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곡기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반드시 운동이 아니라도 몸만 자주 움직여줘도 우리 몸의 원기에 도움이 되고 다음으로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 또 셋째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시도 때도 없는 스트레스는 나쁜 습관을 잉태하고 폭식을 조장합니다. 이처럼 원기를 해치는 생활은 불필요한 곡기를 불러오고 살을 찌게 만듭니다. 그런데 걷기나 달리기나 산행, 등산은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피곤함을 몸에 주어 숙면에 들게 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대폭 낮추고 맑은 정신과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선물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서 뱃살이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병행했는지 묻는 지인들이 많았는데 물론 식단 관리를 적절하게 병행했다면 더 효과가 좋았을지 모르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습관을 정착시켜주면 자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일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했다면 음식을 통제하기보다는 원기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몸의 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몸은 놀라우리만치 가벼워졌다. 고질이었던 등짝에 있는 녹로전의 통증도 상당히 소실되었다. 30% 정도 남은 듯하다. 어깨가 굳어서 오는 이른바 오십견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깨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관절에 이상이 생긴 탓에 오는 증상이지만 단지 어깨 근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부 근육이나 횡격막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인데 신체 균형이 깨졌을 때 어깨에 일방적으로 무리가 가는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오십견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도 팔이나 어깨 근육을 잘 관리해주고 균형 잡힌 전신 운동을 종종 해주어야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이 바쁘고 잘 쉬지 못할 때에는 어깨가 뻐근하고 근육이 뭉치는 경험을 자주 했는데 아침 운동을 하면서 이런 증상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아침 운동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 달을 하고 보니 100일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3일, 처음 한 달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시금 실감합니다. 아침 운동은 이렇듯 평범한 건강 원리와 평범한 세상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을 빼는 일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침 운동이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 어떤 세상 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죠. 100일 목표 중 반환점을 돌고 난 첫날 바로 51일. 저자는 집에서 바로 연결되는 코스로 적당한 산책,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동네 뒷산 오르는 정도의 등산. 이것을 함께하면서 굉장히 즐기는데요. 걷기, 달리기, 등산하기. 이 간단하고 아무 장비가 필요 없는 운동만으로도 얼마든지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달리기를 마치고 솜털같이 가벼운 몸을 느끼면 잠시 동안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위장을 채우는 데만 익숙해 있다가 기분 좋은 공복감이란 게 있다는 것을 이럴 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 저자는 달리기는 뱃살 잡는 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빼기 힘들고 최후에 빠지는 것이 배와 허리의 살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달 이상을 운동을 하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뱃살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살이나 내장 지방이 빠졌다기보다는 자세가 좋아지고 처진 위장에 힘이 생기면서 늘어지듯 내밀기만 하던 배가 제 위치를 잡는 정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샘솟지요. 달리기가 특히 효과적인 까닭은 전신운동과 장운동이 되거니와 심폐의 순환력을 높여주고 호흡과 땀을 통해 우리 몸의 불순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어 병리적으로 쌓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수분이 쌓여있던 그 자리에까지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근육량이 늘어나면 수분과 지방이 다시 쌓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근육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 분해율이 높아져 체내에 지방이 축적될 여지를 줄여줍니다. 식이 조절로만 몸무게를 뺐을 때보다 근육을 늘리면서 체중 조절을 할 때 이처럼 지속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달리기는 또한 복압의 증가로 복부의 지방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위나 장의 크기를 줄여주어 음식 섭취 욕구 자체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의 아침 운동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몸의 변화와 또 한의학적인 관점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간중간 유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그렇게 저자는 대망의 아침 운동 100일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또 다짐하게 되는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결국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영원하며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져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복부비만이었던 한의사, 그러나 이제는 뱃살 쏙 들어간 꽃중년 한의사는 내일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100일이 200일이 되고 그 200일은 300일이 되고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여정과 함께할 단단한 습관이 되면서 저자의 아침운동 100일은 또 다른 사람들의 아침운동 100일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부비만 한의사의 아침운동 100일, 이 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즐겁고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아침운동 100일을 응원드립니다. 또는 아침운동이 아니라면 그냥 운동 100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